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만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화학 결합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그냥 과학책에나 나오는 딱딱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 일상과 아주 그냥 직결된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거든요. 자, 아주 간단한 미스터리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부엌에 다 있는 거잖아요. 소금이랑 설탕. 둘 다 물에 넣으면 뭐 감쪽같이 사라지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왜 소금물에만 전기가 통하는 걸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화학의 핵심 원리가 전부 숨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원자들이 가진 딱 하나의 강력한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안정성이에요. 원자들은 사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되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려고 하죠. 이 원자들의 세계에도 귀족이 있습니다. 바로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비활성 기체들이죠. 얘네들은 뭐가 특별하냐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아주 완벽하게 빈틈없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는 거죠. 다른 누구랑 굳이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원자들의 꿈이 바로 얘네들처럼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원자들이 가진 이런 본능적인 경향에 옥텟 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숫자 8을 뜻하는 옥타에서 따온 말인데요. 대부분의 원자들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를 꽉 채워야만 비로소 마음의 평화, 즉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욕구, 안정감을 찾으려는 이 욕구가 모든 화학 결합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모두가 귀족으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평범한 원자들은 어떻게 해야 이 안정적인 상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원자들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그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아주 깔끔하게 전자를 주고받는 거래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서로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전자를 함께 공유하는 동업관계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다른 전략이 바로 우리가 곧 살펴볼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이건 전자를 시원하게 주고받는 아주 깔끔한 거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온 결합의 규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로 전자를 하나쯤 버리고 싶어하는 금속 원소하고요. 반대로 전자를 너무나도 얻고 싶어하는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정말 환상의 짝꿍인 셈이죠.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이 바로 이 이온 결합의 대표 주자입니다.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고 염소는 그 전자 하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죠. 그래서 나트륨이 염소한테 전자를 휙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전자를 잃은 나트륨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전자를 얻은 염소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면서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착 하고 강력하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전략은 어떨까요? 전자를 주고받기엔 상황이 좀 애매할 때 원자들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바로 동업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은 주로 둘 다 전자를 원하는 비금속 원소들끼리 만났을 때 일어나요. 서로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현명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좋아, 그럼 우리 이거 같이 쓰자 하면서 전자를 함께 소유하는 거죠. 말 그대로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없어서는 안 될 물이 바로 이 공유 결합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산소는 전자 2개가 부족하고 수소는 각각 하나씩 부족해요. 그래서 산소 원자 하나가 수소 원자 2개와 각각 선을 잡고 전자들을 함께 쓰는 공동 구역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전자를 빌려 쓰는 팀플레이를 통해서 모두가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공유 결합의 매력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로 맺어진 이온 결합과 동업으로 맺어진 공유 결합, 이렇게 태생부터 다른 물질들은 과연 성격도 다를까요? 이제부터 아주 간단한 테스트로 이들의 진짜 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비커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온 결합 물질인 소금을 녹였고요. 다른 한쪽에는 공유 결합 물질인 설탕을 녹였습니다. 이제 이 두 용액에 똑같이 전류를 흘려보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소금물은 전기가 통하고요.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설탕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죠.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 그
그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도대체 물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렇게 한쪽은 전기가 통하고 다른 쪽은 안 통하는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온에 있습니다. 소금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은요, 물에 녹으면서 서로 단단히 붙들고 있던 결합이 끊어져요.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띤 나트륨 이온과 마이너스 전기를 띤 염화 이온으로 다시 나누게 되죠. 바로 이 전기를 띤 입자들이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면서 전기를 운반하는 배달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반면에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설탕은 물에 녹아도 분자 자체가 쪼개지지 않아요. 그냥 전기적으로 중성인 설탕 분자 덩어리들이 그대로 물속에 흩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운반해줄 배달부가 아예 없는 거죠. 배달부가 없으니 당연히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원자 수준에서 어떤 방식의 결합을 선택했는지가 그 물질의 거시적인 운명,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성질 그 자체를 결정한다는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들의 작은 성택이 우리가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물질의 거대한 성질을 결정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원자 수준에서의 그 작은 선택, 전자를 주고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함께 쓸 것인가 하는 바로 그 결정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물질들의 근본적인 특성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화학결합이 전기 전도성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은 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어떤 물질은 왜 쉽게 녹는지, 더 나아가 우리 생명 그 자체까지 이 세상에 또 어떤 다른 성질들이 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 의해 비밀스럽게 조종되고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 주변을 새로운 눈으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